혹시 그 요즘에 신문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예.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그 태조 이방원의 그 네. 물결에 좀 타야 될까요? 네. 태조 이방원.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조선 얘기하고 가지 않았나요? 네. 왜냐면 조선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조선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언급드린 게 이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올해 연말에 흑자 전환할 거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주가는 언제부터 움직이냐? 그러면은 2022년도 중반부터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제 영상에서도 아니면 계속 이렇게 딴 데서도 말씀드린 게 조선이 우리나라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어요. LNG 관련된 이런 아니면 컨테이너선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확실히 뭐 컨테이너선, 특히 뭐 중소형 컨테이너선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발주를 받지만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친환경선, 초대형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발주량이 어마무시하죠. 거의 독점이거든요. 그러면 한국만 할 수 있는 산업은 한국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종목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셔야지. 근데 그 상황에서 흑자를 언제 내느냐, 언제 돈을 버느냐, 그런 걸 봤을 때는 2020년 12월부터 좋아졌고 조선은 2, 3년 후에 주가에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은 2022년 하반기 되면은 좋아지겠네.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예상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는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낸 게 조선기자재예요. 국내에서는 스윙을 계속 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을 할 만한 건 조선이다. 근데 이제 태조 이방원이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2는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는 좋아요. 2차 전지는 당연히 스윙으로 변동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뀔 거고 그 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제일 잘 만드는 곳이 또 한국과 중국입니다. 자, 그럼 이 관점에서 중국 배터리를 미국에서 쓸까요? 안 쓸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법적으로 규제라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CATL이 만들고 있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특허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CATL이 그렇게 많은 배터리를 만들면서 미국에 진출을 아직도 못한 이유는 뭐냐? 그 특허 만료가 내년인가 내후년에 돼요. 그리고 그 특허권자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미국 교수님이세요. 지금도 이를 박박 깔고 있는데 고소를 해도 소송을 걸어도 중국이잖아요. 중국 내에서는 이게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이러니해가지고 CATL이 나중에 미국 진출을 못할 거다라고 옛날부터 우스갯소리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얘기하신 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인산철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고 특허권이 묶여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냥 그죠. 앞으로도 중국이 미국에 진출을 못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이 기술 장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거는 필요한 기술인데 닦아보면 모든 특허가 미국에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국이 안 그래도 미중 갈등, 그리고는 뭐 기술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는 중국의 패권 다툼, 패권 경쟁 이런 거까지 보시면은 결국 미국이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 그럼 배터리는 파나소닉 아니면 한국밖에 없는데 파나소닉이 그렇게 일본 마인드상 공격적인 확장 투자는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쟁자는 그나마 유럽의 노스볼트, 폭스바겐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키우고 있는 노스볼트를 제외하면은 경쟁자가 없을 거예요. 2차 전지는 그러면 시장이 더 커지겠죠. 그럼 2차 전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태양광은 글로벌 밸류체인 기준으로 80%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조선도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태양광은 중국을 제외하면은 지금 당장 유럽과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그 태양광 설치에 대한 그 규모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구축이 안 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중국을 배제하고는 그걸 또 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중국 걸 가져오자니 또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은 중국 애들이 동남아로 하청을 주고 동남아에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따라할 수 있냐? 따라는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따라가는 기업 중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냐? 몇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제 태양광 쪽을 조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인곳 과정에서부터 폴리실리콘이 인곳이 되고 그게 뭐 잘리고 셀이 되고 모듈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원자재 초입에 폴리실리콘 과정에서 이렇게 그 유통을 할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다 아시다시피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OCI라고. 하나솔루션이 원래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포기라고 공장문을 닫았는데 그래요. 공장문을 닫자마자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하고 그러면서 OCI는 흑자를 전환을 했는데 하나솔루션은 QCell이 이번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폴리실리콘은 사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판가가 올라가면서 미국에서 비싼 값으로 많이 사가니까 돈을 버는 건 맞는데 이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영부의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라는 거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진짜로 살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살만한 기업이 뭐가 있냐. 원자재 초입부터 하고 있는 OCI 말고는 태양광에서 투자할 만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이런 얘기 하시는데 조금 그 부분은 아이러니하지 않나. 왜냐하면 투자할 만한 종목은 한정적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결국 다 테마 쪽인데, 그러면은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은 조금은 삼각형이다. 그러면 이제 방산과 원자력이 있습니다. 네. 이방원. 네. 저는 그래서 그 방원 씨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네. 그쵸, 글로벌 시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한국이 뭐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다, 뭐 저렴한 무기가 이렇게 공급될 수 있다, 그리고는 뭐 한국의 뭐 이렇게 무기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실전 검증이 되고 뭐 유럽에서 막 사갈 수 있다, 그런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계약을 따냈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게 수출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들 보셨냐? 라는 질문을 저는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테마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계약권을 따내는 곳은 로비를 잘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확대가 되고 계속 확장이 돼가지고 진짜 러시아가 나토를 때리면은 더 팔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뭐 이야기들이고, 러시아 자체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상대하는데도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여기서 더 확대된다? 아니죠. 군비 경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군비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마지막에 공급하는 납품자가 누가 될 것이냐인데,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아마 잠수함이었을 거예요. 잠수함이었나 뭐 전투기였나 뭐 그런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랑 같이 공동 개발하다가 뭐 돈을 못 받았니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 뒤를 까보면은 프랑스가 로비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 프랑스로 넘어갔어요 그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손목 발목 다 묶여 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남아 가서 이렇게 뭐 장사해 보시면, 사업해 보시면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뭔가 뭐 청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도 로비스트가 합법적인 그런 뭐 직업이고요. 지금 우리 뭐 스리랑카 이번에 부도 났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스리랑카 대통령이 미스터 10%였다, 뭐 총리가 10%였다, 10% 안 주면은 계약서 도장 안 찍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여전히 지금 로비라는 거는 그 소위 말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좀 일반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무기재가 중국에 밀린 이유, 미국에 밀리는 이유, 프랑스, 영국에 밀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로비를 하면은 잡혀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잡혀 들어가요. 횡령 배임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저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정말 방산이 좋고 막 어떻게 보면 방산 쪽이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국 말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미국, 레이시온도 그렇고 아니면 로키드 마틴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고 기술이냐, 최고 기술 아니에요. 그럼 가성비로 접근하는데, 가성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성비가 그 국가의 국방력은 만족시키지만 그 국가의 결제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냐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제권자가 만족을 못하면은 마지막에 도장 안 찍히고 돈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결국 우리나라가 그 하나가 뭐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만들겠다라고 외치면서 옛날부터 이렇게 방산 많이 이렇게 M&A도 하고 규모를 키워왔는데, 로키드 마틴의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한국에서 발주하는 거는 한국 애들이 다 먹겠죠. 해외에서 발주하는 걸 다 먹을 수 있냐? 그 부분은 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방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성비 좋고 다 좋고 기술 좋고 다 인정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원전입니다. 원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전이 중요하죠. 중요하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오 텍소노미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 관점에서 원전은 저희 집 앞에 원전 설치하는 거 반대입니다. 저는. 그리고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우리 동네에 원전 들어오는 건 반대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원전에 대해 가지고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건설을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도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원전에 대해서 투자하느냐, 아니면은 당장 태양광을 많이 짓고 풍력을 많이 짓고 그동안 위급하니까 당장 LNG가 됐든 석탄이 됐든 막 떼우면서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돈 되는 대로 태양광에다가 다 때려 부을 거냐? 그렇게 보시면은 저는 태양광이랑 풍력에 더 많이 돈을 때려 부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게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이 어디서 날까요? 그렇게요. 우라늄 어디서 나요? 러시아에서 납니다. 원전도 결국에는 우라늄이라는 원료를 써야 되는데 그 원료가 카자흐스탄 아니면은 러시아 이런 데서 나요. 그런 관점에서 원자력이 정말 답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원자력보다는 그냥 차라리 태양광, 풍력 쪽이 좀 더 좋을 거다. 아니면은 좀 더 멀리 가서 태양광, 풍력과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는 수소 산업을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원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 뭐 편리하다, 뭐 SMR이 나오니 어쩌니 이런 얘기하는데 SMR도 2030년이에요. 소형 원자로의 상용화 시기가 2030년. 네. 그러면 그것도 아직 10년이 남았다라는 거고 원전 지금 당장 프로젝트 진행해서 건설한다 그래도 10년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건설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게 여기서 10배를 가냐라고 하면은 이미 10배 간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원전은 그냥 테마성이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워낙 이게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가 되는 건데 저는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거는 분위기에 따라서 심리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항상 투자랑 매매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매매지 않나. 그럼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 방산주, 원전 같은 거는 조금은 테마 같은 느낌이 네. 있는 거고 많이 올랐고 이미. 네. 그래서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는 물릴 수도 있는 그런 거고 네. 2차 전지랑 그럼 조선은 좀 좋게 보시는 거고. 네, 2차 전지랑 조선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유행어가 나올 때가 장이 좋을 때가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시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종목들은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태조 이방원에서 실적 좋은 애를 찾잖아요. 걔네들은 안 가요. 태조 이방원이라고 했을 때 딱 봤을 때 실적 없고 애매하고 뭔가 약간 이게 그쵸 상한가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친구들, 가벼운 친구들이 많이 갑니다. 이게 제가 매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그런 관점에서 태조 이방원에서 아직도 못 간 친구들, 눌려있는 친구들, 저렴한 친구들 정말 많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중공업 이런 데 보시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5,000원, 6,0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재무가 안 좋고 얘들은 워낙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뭐 문제도 많고 지금 재고나 옛날에 만들어 놨던 배 이런 플랜트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작년에 유상증자했던 누리사주 문제도 있고 못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정말로 실적이 기대되고 올라갈 수 있다 크다라는 친구들은 못 갑니다. 테마주만 겁나 올라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매매를 더 어렵게 하는 거다.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 검색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솔루션 OCI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잘 가냐? 그 밑에 있는 그냥 말 그대로 태양광에 태자만 묻어 있는 애가 잘 가냐? 태자만 묻은 애가 훨씬 잘 갑니다. 그럼 투자했을 때 나는 저건 너무 위험해 보여서 안 샀는데 쟤들이 잘 가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원래 있던 무거운 애를 팔고 딱 사면은 물려요. 반토막 나죠. 그런 부분에서 선수냐 아니면은 진짜 그냥 일반 개미냐가 구분이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조심하시면서 항상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주목할 때는 또 조심해야 되겠네요. 고점이에요. 고점이에요? 그럼 2차 전지랑 조선도 고점이에요? 2차 전지 조선 같은 경우 조선이 최근에 제가 스윙 치던 라인을 벗어났어요. 지금 제가 조선을 안 들고 있는데 올라간 거예요? 네. 제가 종목은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니까 동성화인텍이라고 카본 만드는 LNG 그 본행창 만드는 친구인데 걔네들이 이제 보통 한 10% 15%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팔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오르면 안 봐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돈 벌려면은 오르면 안 봐야 됩니다. 그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네. 2차 전지는 그래도 뭔가 미래의 그 산업이 계속 클 것만 같아서 네. 좀 물리더라도 네네. 좋은 거 갖고 있으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변동성을 즐기면서 분할 매수. 네,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고 오를 때마다 파는 그런 전략이 2차 전지에는 유효하겠죠. 네. 테이블님 저 요거 하나만 더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 그 배당주 있잖아요. 네네. 은행주. 네. 요거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은행주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예. 네. 제가 은행주가 포트폴리오에 제일 비중이 높아요.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주를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가치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재화 자산을 꼽으라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돈을 다루는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좀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은행주를 많이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리고는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은행주 비중이 너무 높아서 통신주를 좀 많이 이렇게 들고 있다가 통신주는 버텼는데 은행주는 박살이 났어요 아주 그냥.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고점 대비 뭐 20% 30%씩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유튜브에서 워낙 핫한 내용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채 탕감, 부채 탕감, 청년들 부채 탕감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과연 이게 은행에 쌓여 있는 돈으로 커버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주가 조정이 좀 컸죠. 그리고는 뭐 우리은행 횡령 사태. 농협의 횡령 사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터지면서 은행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는 지금 뭐 최근에 또 뜨는 얘기는 불법 송금 그런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가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거기서 이제 외화 송금이 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전체적인 감시 감독을 해야겠다.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은행과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과 이게 회사 간의 좀 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주식, 그러니까
은행주를 오랫동안 사가지고 지금 평단까지 떨어진 수준인데 플러스 났던 게 다 마이너스 나가지고 지금 좀 많이 멘탈이 깨져 있는 상황인데 은행주가 배당이나 실적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올라갑니다. 그거는 상당히 좋아요. 뷰는 상당히 좋아서 규제 산업이고 규제가 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다. 그리고는 환율이 안 좋다 보니까 외국인도 안 들어온다. 이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살만한 가격대가 맞습니다. 또 한 가지 호재를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기준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주주 환원율이 대충 한 7, 80% 나와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에 배당까지 합치면은 주주 환원이 6에서 7% 정도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 6%에서 7%, 많으면 8%까지 나오니까 미국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은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은행주는 뭘로 움직이느냐?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되고 예대 마진차가 어디로 가고 그러고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떨어진다. 매우 재미없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 은행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이 얼마냐? 25%예요. 이거를 30%? 35%?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주 환원이 70%니까 더 확대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30%예요.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돈도 잘 벌고 주주 환원도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미국 은행보다 우리나라 은행이 좀 더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확대 관점에서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규제 산업에서 규제가 들어오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은행주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은행주를 사도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러면은 동시에 증권주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증권주가 지금 채권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PF 문제에 대한 좀 위기감 때문에 증권주도 배당이 지금 8% 9%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은행은 규제 산업이고 그 관점에서 은행이 좀 걱정이다 그러면은 증권주는 규제는 없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작년 대비 반토막씩 나 있습니다. 물론 2021년도 실적 EPS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주당 순이익이 작년보다는 적게 나올 거예요. 근데 증권주들도 주주 환원을 잘하고 최근에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아서 바닥에서 좀 돌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주가 규제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증권주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체크를 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러나 저러나 규제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말 그대로 환율이 좋아져야 대부분 이제 코스피 대형주이기 때문에 환율이 좋아져야 외국인이 들어올 거고 그럼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은행, 통신 이런 걸 사고 들어올 거예요. 가치가 있고 배당이 좋고 원화가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때까지 버티는 관점으로는 뭐 은행도 나쁘지는 않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주하고 증권주. 네. 아, 그렇군요. 그 배당이 진짜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네. 8% 9%. 그래서 연말에 또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네네네.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